안녕하세요. 족부정외과 전문의 김지홈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번째 발가락 골절의 비수술적 치료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가락을 다친 후 걸을 수 있는데 병원에 꼭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블로그에서 많이 봤는데요. 발가락 골절은 다친 후 걸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걸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지속되고 멍이 들었다면 병원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옆에 그림처럼 변형이 심하지 않은 네 번째 발가락의 골절이 보이고요. 이러한 골절은 큰 힘을 받지 않은 골절이어서 골절이 있어도 걸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골절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걸으면 발가락 골절 부위에 지속적으로 힘이 가해지면서 변형이 발생하고 이랬던 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지는 변형이 발생하게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수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발가락 골절은 변형이 심한 경우에 수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해도 될 골절을 수술을 해야 되는 골절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골절이 의심이 되면 병원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번째 발가락을 다친 후 이렇게 걸을 수 있었던 환자를 골절 진단하에 다행히 변형이 심하지 않아서 비수술적으로 치료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번째 발가락 골절 환자의 비수술적 치료가 결국 오늘의 주제죠. 환자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환자는 4일 전에 발가락을 부딪힌 다음에 계속 걸을 수는 있었는데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확인을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실제로 네 번째 발가락에 통증과 멍이 있었고요. 엑스레이를 촬영하니까 정면 사진에서는 발가락에 골절선이 보였습니다. 근데 어긋나진 않았고요. 측면 사진에서 위아래로 골절이 어긋나 있고 벌어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진단은 네 번째 발가락 골절이고 어긋난 상태가 보였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금만 갔었을 것 같은데 4일간 걸은 후에 위아래로 이렇게 어긋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긋나 있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어서 비수술적 치료를 해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도대체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변형은 어떤 변형일까요? 다른 발가락과 겹치는 변형이 있거나 신발에 안 들어가는 변형은 저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이 사진처럼 네 번째 발가락이 휘어서 세 번째 발가락과 부딪히죠. 그럼 이 부딪히는 부위에 피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다섯 번째 발가락에 골절이 있으면서 휘면 신발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골절도 수술을 해줘야 되죠. 이 환자는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골절이 어긋나 있는데 그럼 이건 둬도 되냐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 정도는 도수 정복, 즉 손으로 골절을 맞추기를 하고 테이핑을 하는 방법을 저는 선호합니다. 환자의 어긋난 골절, 손으로 맞춰도 잘 맞나요? 그럼 한번 실제로 보겠습니다. 맞추기 전에 측면 사진을 보면 위아래로 어긋나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골절 부위가 벌어져 있고요. 이거를 골절을 맞출 때에는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위에 부분을 아래쪽으로 확 내려줍니다. 그러면 맞춘 후에 벌어져 있던 골절 부위가 잘 맞은 것이 확인이 되죠. 이렇게 골절을 맞추는 과정 중에서 통증이 심하면 발가락을 마취하고 시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어쨌든 맞추고 난 뒤에 엑스레이도 좋고 발의 실제 모양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가지런했기 때문에 모양도 좋았습니다. 엑스레이도 좋고 모양도 좋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테이핑을 하자고 하였죠.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을 묶어서 테이핑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테이핑을 하면 세 번째 발가락이 네 번째 발가락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이핑을 하고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테이핑은 언제까지 하나요? 그리고 테이핑하고 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이 환자의 이제 테이핑 후 4주차 엑스레이인데요. 4주차 엑스레이를 보면 골절 부위에 하얗게 이렇게 뼈 진이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때 이 환자는 치료를 종료하였습니다. 테이핑 기간은 제가 보통 최소 4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발가락 골절이 붙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이고요. 실제로는 이 환자처럼 뼈의 진이 보일 때까지 하게 되죠. 왜냐하면 테이핑은 그렇게 환자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정화될 때까지, 안전할 때까지 저는 최대한 시행하는 편입니다. 이 환자는 다행히 4주차에 딱 뼈의 진이 보여서 테이핑을 종료를 했죠. 테이핑한 상태에서도 운동은 가능한데 수영이나 요가 등 발가락에 부하가 많이 가는 운동은 뼈 진이 나온 후에 하는 것이 좋고요. 축구 등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은 3개월 후부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테이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자에게 큰 불편을 안 주기 때문에 확실할 때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발가락 골절의 비수술적 치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가락 골절, 걸을 수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의심되면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발가락 골절의 비수술적 치료 과정은 어긋나 있다면 어긋난 것을 도수 정복하고요. 손으로 맞추고 테이핑을 최소 4주 시행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도수 정복 후에 발가락 모양도 좋고 엑스레이상에서 골절 부위가 잘 맞춰진 것이 확인이 됐고요. 4주 차에는 골절 부위 뼈진이 나오는 것이 확인이 돼서 테이핑을 종료하였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족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제가 좀 더 자유롭고 자세하게 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보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